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중학교 내신에 나오는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테니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간접 의문문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살펴보고 간접 의문문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한 다음에 시험에 출제되는 포인트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이 강의는 제가 쓴 책인 다담은 영문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 상단에 다담은 영문법 몇 쪽을 보면 해당 내용이 나와 있는지 적어놨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내용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접 의문문이란 의문문을 다른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하는 겁니다. 의문문은 원래 별도의 하나의 문장인데 이 의문문이 다른 문장 안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별도의 문장이 아니라 다른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할 때 그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즉, 간접 의문문은 별도의 문장이 아닙니다. 자, 아래에 있는 문장 잠깐 보겠습니다. What is your favorite movie? 이 문장은 의문문이죠. 별도의 하나의 문장입니다. 자, 근데 이 문장을 다른 문장 안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사용하면 이 문장은 간접 의문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간접 의문문은 더 이상 별도의 문장이 아니라 다른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인 겁니다. 따라서 간접 의문문은 의문문이 다른 문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사용할 때는 그냥 다른 문장 안에 집어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 어순을 바꿔서 넣어야 합니다. 어순을 바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어순은 의문사 플러스 동사 주어의 어순인데 얘를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게 되면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어순이 됩니다. 즉, 동사 주어였던 것을 주어 동사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아래 예문을 보면 What is your favorite movie? 이 예문은 의문사 what, 동사 is, 주어 your favorite movie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어순으로 바뀌어야 하니까 의문사 what을 쓰고 그 다음에 주어 your favorite movie 그 다음에 동사 is 이렇게 어순을 바꿔주면 됩니다. 자, 또 다른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Why do you like it? 너는 왜 그것을 좋아하니? 이렇게 해석되죠. 이 의문문은 why라는 의문사 다음에 동사 do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 문장의 동사는 do 동사 하나가 아니라 do와 뒤에 나온 동사 like까지가 하나의 동사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쓰냐면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의문문을 만들 때 두 동사랑 동사 원형으로 쪼개고 그 다음에 주어랑 두 동사의 위치를 바꾸죠. 그래서 Why do you like it? 에서 do like가 하나의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는 그 사이에 위치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는 you입니다. 자, 얘를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면 방법은 아까랑 같습니다. 그래서 의문사 y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주어인 you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동사 do like를 그대로 일단 써줍니다. 자, 근데 이 do는 일반 동사를 의문문으로 바꿀 때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 사용된 동사입니다. 따라서 지금 다시 원래 어순인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두 동사는 뒤에 있는 동사 원형과 합쳐줘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합치냐면은 두 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온 경우에는 그냥 동사 원형을 써주면 되고요. does 뒤에 동사 원형이 온 경우에는 그 동사 원형에 s나 es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did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온 경우에는 그 동사 원형에 과거형을 적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는 do like
두 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쓰였기 때문에 그냥 like로 합쳐주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문장이 do like가 아니라 does like였다면은 like에 s를 붙여서 likes를 써줬으면 됐을 것이고, did like였다면은 like의 과거형인 liked를 써줬으면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온 it은 그대로 갖다 써주면 됩니다. 다음 예문도 보겠습니다. Where can I watch it? 어디서 내가 그것을 볼 수 있을까? 역시 여기도 의문사 where, 그 다음에 can은 조동사죠. 조동사 뒤에도 또 동사 원형이 나오죠. 그래서 이 문장도 can과 watch가 하나의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 I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보면 의문사 먼저 써주고 주어 I 써주고 조동사 can 플러스 동사 원형 그대로 갖다 써줍니다. 자, 근데 이 경우는 두 동사가 사용된 경우와 달리 뭘 합쳐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어 it까지만 써주면 됩니다. 자, 이런 간접 의문문들은 다른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든 이 세 개의 간접 의문문을 아래에 있는 문장의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그대로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간접 의문문을 해석하는 방법은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만드는 방법만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는 방법은 의문사 플러스 동사 주어의 어순을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동사가 사용되었냐에 따라서 조금 조심할 게 있는데, 비동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냥 바꿔주기만 하면 됐었고, 두 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사용된 경우에는 두 동사와 동사 원형을 합쳐서 바꿔주면 됐었고, 그 다음에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쓰인 경우에는 조동사와 동사 원형을 그대로 나란히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면 동사 주어를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바꾸고 그 앞에 접속사 whether이나 if를 써주면 됩니다. whether이나 if 뒤에 a라는 내용이 나오고 or not이 쓰이거나 아니면 or not 없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whether이나 if 뒤에 a or b 이런 형태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whether이나 if a or not은 a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whether이나 if a or b 이런 형태로 쓰이면 a인지 b인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역시 아래에 있는 예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re you happy or sad? 너는 행복하니 슬프니? 이런 의문문이 있습니다. 이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일단 의문문이기 때문에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되어 있죠. 자, 이것을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면 whether이나 if를 맨 앞에 써주고 그 다음에 동사 주어를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are you를 you are로 바꿔주면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happy or sad는 그냥 써주면 됩니다. 자, 다음 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예문은 앞의 예문과 달리 비동사가 아니라 두 동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know라는 동사 원형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동사를 하나의 동사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your friend라는 주어가 있습니다. 역시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문장 맨 앞에 whether이나 if를 써주고 그 다음에 동사 주어의 어순을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your friend 주어로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does know를 우선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does know를 하나의 동사로 합쳐줍니다. 그냥 do가 아니라 does가 쓰였기 때문에 이것은 뒤에 있는 동사 원형에 s나 es를 붙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does know를 합쳐서 knows를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뒤에 있는 that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예문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동사 can이 쓰였고 역시 그 뒤에 feel이라는 동사 원형이 쓰여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can과 feel을 하나의 동사로 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your friend라는 주어가 있습니다. 역시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보면 whether이나 if를 써주고 주어 먼저 your friend 써주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조동사 can은 뒤에 있는 동사랑 합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happy to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간접 의문문을 다른 문장 안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접 의문문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동사 주어의 어순을 주어 동사로 바꾸고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를 앞에 써주고 의문사가 없으면 그 앞에 whether이나 if를 써주면 되죠. 이게 대부분의 내용인데 실제 시험에 출제될 때는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들을 고려해서 간접 의문문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의문사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의문사에 뭐가 있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의문사에는 who, what, which, when, where, why, how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who, what, which랑 아래에 있는 when, where, why, how는 서로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who, what, which는 뒤에 불완전한 구조가 옵니다. 그리고 when, where, why, how는 뒤에 완전한 구조가 옵니다. 이 불완전한지 완전한지가 무슨 뜻이냐면 불완전하다는 것은 who, what, which 뒤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하나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when, where, why, how 다음에 완전한 구조가 온다는 것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빠져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해석하는 방법은 뒤에서 살펴본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who 다음에 주어가 생략된 경우에는 who를 주어처럼 해석하면 됩니다. 주어는 은느니가도라는 조사를 붙여서 해석합니다. 따라서 누가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의문사절은 꼭 마지막에 지로 끝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who절 안에서 주어가 없는 경우에는 누가 뭐뭐뭐 지 이렇게 끝내주시면 되고 who절 안에 목적어가 없는 경우에는 who를 목적어처럼 해석합니다. 목적어는 을를로 해석하죠. 따라서 누구를 뭐뭐뭐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who 다음에 보어가 없는 경우에는 뭐뭐뭐뭐 누구인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옆에 있는 예시를 보면 who you are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비동사 are 뒤에 보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뭐뭐뭐 누구인지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죠. 따라서 who you are은 보어가 없으니까 네가 누구인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what도 마찬가지입니다. what 다음에 주어가 없을 때는 what을 주어처럼 해석합니다. 따라서 what은 무엇이란 뜻이니까 무엇이 뭐뭐뭐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없는 경우에는 what을 목적어처럼 해석해서 무엇을 뭐뭐뭐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그 다음에 what 다음에 보어가 없는 경우에도 뭐뭐뭐뭐뭐 무엇인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따라서 옆에 있는 예시를 다시 보면 이번에는 believe라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what을 목적어처럼 해석해서 무엇을 네가 믿는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which도 마찬가지입니다. which는 기본적으로 어느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which절 안에 주어가 없다면 어느 것이 뭐뭐뭐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which절 안에 목적어가 없다면 어느 것을 뭐뭐뭐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which절 안에 보어가 없다면 뭐뭐뭐뭐 어느 것인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또 보면 which you prefer, prefer은 선호하다라는 타동사입니다. 역시 뒤에 목적어가 없죠. 따라서 여기서는 which를 목적어처럼 해석해서 어느 것을 네가 선호하는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when, where, why, how는 뒤에 생략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해석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의문사 먼저 해석하고 뭐뭐뭐지로 끝내주면 됩니다. 따라서 when절은 언제 뭐뭐뭐지, where은 어디서 뭐뭐뭐지, why는 왜 뭐뭐뭐지, how는 어떻게 뭐뭐뭐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when it happened, 언제 그것이 발생했는지, where we met yesterday, 어디서 우리가 어제 만났는지, 그 다음에 why you are upset, 왜 네가 화났는지, 그 다음에 how can I get there, 어떻게 내가 거기에 도착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총 3군데를 건너뛰었습니다. 자, 그 첫 번째인 what 다음에 명사가 나온 걸 한번 보겠습니다. what이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what 뒤에 명사가 따라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나 목적어가 생략된 형태로도 쓰입니다. 자, 이때 what은 무엇이란 뜻이 아니라 어떤이란 뜻으로 쓰여서 그 뒤에 나온 명사를 수식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생략된 형태로 쓰입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 아까랑 똑같습니다. 일단 what 명사를 어떤 명사로 해석한 다음에 주어가 없으면은 얘를 주어처럼, 목적어가 없으면은 목적어처럼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what 명사 다음에 주어가 없으면은 어떤 명사 가 뭐뭐뭐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what 명사 다음에 목적어가 없으면 어떤 명사를 뭐뭐뭐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what 명사 다음에 보어가 없다면 뭐뭐뭐뭐뭐 어떤 명사인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예시를 보면 what color he likes. 자, 이 예문을 보면 지금 what은 단독으로 쓰인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컬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동사 like의 목적어가 없죠. 자, 그럼 여기서는 what 명사 뒤에 목적어가 없는 형태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색깔을 그가 좋아하는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which 명사도 what 명사와 표면적으로는 똑같습니다. which 명사 뒤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없을 수 있고, which 명사 뒤에 주어가 없다면 어떤 명사가 뭐뭐뭐지, 목적어가 없다면 어떤 명사를 뭐뭐뭐지, 보어가 없다면 뭐뭐뭐뭐 어떤 명사인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which color he likes, 어떤 색깔을 그가 좋아하는지 똑같이 해석되죠. 자, 근데 what과 which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what은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어떤 것을 가리킬 때 쓰는 게 what이고, 선택지가 있을 때, 즉 고를 만한 대상이 주어진 상황에서 쓰는 어떤이란 뜻이 which입니다. 따라서 what color he likes 하면은 막연하게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를 의미하는 거고, which color he likes 하면은 빨강색이랑 노란색이 주어졌을 때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를 의미하는 게 which color he likes입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줄을 보면 how도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따라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how가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의 뜻으로 뒤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해 줍니다. 자, 그래서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가 이어지면 이때는 얼마나 형용사 부사 해석한 다음에 나머지 싹 해석하고 마지막에 지로 끝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how long it will take는 얼마나 오래 걸릴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what, which, how 뒤에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가 이렇게 따라 나온 경우에는 그 따라 나온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까지가 의문사입니다. 즉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how long it will take에서 의문사는 how가 아니라 how long이 의문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it will take 주어 동사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예시를 보면은 how far is it from here? 얼마나 멀리 그것이 있는가? 여기에서 즉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묻고 있죠. 자, 이때 how는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로 쓰였습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의문사는 how가 아니라 how far까지가 하나의 의문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동사 주어 is, it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얘를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서 I don't know 뒤에 목적어 자리에 넣는다면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어순이 돼야 되니까 그냥 how만 쓰면 안 되고 how far 써주고 그 다음에 it is from here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what, which 뒤에 명사가 이어지거나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이어져서 what which가 어떤으로 해석되고 how가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로 해석되면 그 뒤에 나온 다른 품사까지를 의문사로 봐야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입니다. 다음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자, 간접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은 보통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좀 아까 살펴봤듯이 의문사 뒤에 who, what, which의 경우에는 주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의문문을 의주동 이렇게만 외우고 있으면 주어가 없는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바꿀 때 당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who 뒤에 주어가 없으면 아까 해석 어떻게 된다 그랬죠? 누가 뭐뭐뭐지 이렇게 해석된다 그랬죠. 일단 what 뒤에 주어가 없으면 무엇이 뭐뭐뭐지, what 명사 뒤에 주어가 없으면 어떤 명사가 뭐뭐뭐지, which 뒤에 주어가 없으면 어느 것이 뭐뭐뭐지, which 다음에 명사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없으면 어떤 명사가 뭐뭐뭐지. 자, 이렇게 해석될 때는 주어가 없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해석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무엇이, 어떤 명사가, 어느 것이, 뭐뭐뭐지 이렇게 해석됐는데 자연스럽다. 그러면 주어가 없는 간접 의문문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예문을 좀 보면 Who broke the window? 누가 창문을 깼는가? 누가로 해석됐죠. 자, 얘는 주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who가 주어고 broke 바로 동사가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면 의문사 그대로 써주고 who, 그 다음에 동사 broke the window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어순을 바꿀 필요가 없죠. 주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의문문 그대로를 갖다가 간접 의문문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의문사가 주어처럼 해석될 때, 즉 은는이가도를 붙여서 해석될 때 who, what, which의 경우에는 이때는 주어가 없는 의문문, 따라서 주어가 없는 간접 의문문이 만들어집니다. 이 경우에는 의문문 어순을 바꿀 필요 없이 의문문을 그대로 간접 의문문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 자, do you believe, do you imagine, do you guess, guess는 추측하다의 뜻이죠. do you say, do you suppose, suppose는 가정하다의 뜻입니다. 그리고 do you think. 자, 이러한 구조의 목적어 자리에 간접 의문문이 쓰인 경우에 뒤에 의문사 플러스 뭐 주어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동사가 이어지겠죠. 자, 이런 구조로 쓰였을 때는 반드시 의문사를 문장 맨 앞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자, 이게 세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자, 다시 do you believe, do you imagine, do you guess, do you say, do you suppose, do you think. 자, 이런 동사들의 목적어에 간접 의문문이 쓰인 경우에 그 의문사는 반드시 문장 맨 앞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냥 규칙입니다. 따라서 밑에 있는 사례 보면은 Who broke the window? 아까 했던 예문이죠. 자, 얘를 Do you think의 목적어 자리에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의문사 다음에 주어 없이 바로 동사가 이어지니까 그냥 간접 의문문 자리에 의문문 형태로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자, 근데 Do you think의 목적어 자리에 간접 의문문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자, 의문사인 who를 문장 맨 앞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Do you think who broke the window? 이건 틀린 문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된다? 일단 who를 문장 맨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do you think 써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broke the window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사항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마지막 주의사항입니다. 자, 아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바꿀 때 앞에 whether이나 if를 붙여준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whether과 if는 사실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whether은 주어, 진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즉, whether은 사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무조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반면에 if는 좀 까다롭습니다. if는 진주어,
그리고 타동사의 목적어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if가 이끄는 A인지 아닌지 또는 A인지 B인지의 뜻을 나타내는 절은 주어나 보어나 전치사의 목적어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A인지 아닌지를 whether 또는 if, A or not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자, 근데 그것을 whether or not A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즉, or not을 whether 바로 뒤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if는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즉, if 다음에 or not을 쓰고 싶으면 if와 or not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둘이 붙어 있으면 틀린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아까 했던 예문들인데, 자, 얘네들 모두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whether과 if를 모두 적긴 했는데, whether이 이끄는 간접 의문문은 주어로 사용, 진주어로 사용, 목적어로 사용, 보어로 사용, 전치사의 목적어로 사용 이라고 되어 있는 빈칸 안에 모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반면에 if가 이끄는 절은 일단 주어로 사용, 여기 들어갈 수 없죠. 진주어로 사용, 여기는 가능하죠. 목적어로 사용, 동사의 목적어니까 가능하고, 보어로 사용, 여기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로 사용, 여기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if가 이끄는 절은 간접 의문문이 들어가는 자리가 어떤 문장 요소인지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문문에서 두 번째에 적혀 있는 의문문을 보면 Does your friend know that? 그 문장을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면 whether이나 if your friend knows that 이렇게 되죠. 자, 이 간접 의문문에서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를 명확히 하려면 맨 끝에 or not을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or not의 위치는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whether이 쓰였다면은 whether 바로 뒤에 or not을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if your friend knows that 이런 간접 의문문을 썼다면 if 바로 뒤에 or not을 써주면 틀린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학교에서 보통 다루는 간접 의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접 의문문을 바꾸는 기본적인 방법에서부터 제가 출제 포인트라고 했던 4가지 포인트들 모두 잘 기억하시고 많은 문제를 풀면서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